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3장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나온 질문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채팅을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작성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자료는 첫 번째로 이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와이색의 이제 강의 자료 게시판에 강의 시작 전에 이제 매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강의 공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첨부 파일을 제가 등록을 할 거고요.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 게시판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석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은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하기 전에는 댓글을 이용을 했었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할 때는 이제 채팅창에다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좀 잊지 말고 그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요. 학번하고 이름을 작성을 해서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좀 잊지 마시고 채팅창에다가 출석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출석을 남겨주신 거 가지고 제가 다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 놓습니다. 캡처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출석을 통한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실수로 뭐 확인을 못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 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출석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제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과제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를 제가 제출을 하면 과제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제가 과제에 대한 설명도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난번 강의에서 15번째 슬라이드까지만 했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에이전트의 이제 종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사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뭐골 기반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에이전트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슬라이드가 뒷부분에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스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강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스킵을 했고요. 아마도 중간중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간단간단히 좀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골을 목표로 하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골 기반 에이전트의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간단간단히 언급을 하는 형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 이제 오타가 있었는데요. 트리 서치가 맞습니다. 나무를 나타내는 트리 서치고요. 왜 나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구조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어떤 줄기에서 가지들이 나가고 또 가지들이 나가고 거기에 이제 이파리가 달려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타는 좀 여러분들이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실시간 영상은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뭐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방문 알고리즘의 비고 노테이션의 값이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채팅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역방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뭐 강남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노테이션을 구하려면 비고 노테이션이 일종의 복잡도거든요.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트리서치 알고리즘에 따라 복잡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탐색을 하는 거였어요? 그 얕은 노드부터 확장을 해 나가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다 보니까 브랜치의 개수, 그리고 답이 있는 솔루션의 뎁스의 승만큼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복잡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슬라이드의 뒤에 복잡도 부분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냐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우리가 18시 50분부터 해서 수업 시간이 20시 20분까지잖아요. 이 사이에 실제로 쉬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을 따로 갖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 동안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뎁스 퍼스트의 스트래테지에서, 그러니까 뎁스 퍼스트 전략에서 디피스트 노드라는 게 트리 구조에 따라서 디피스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노드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의 노드라면 가장 깊은 노드부터 왼쪽부터 탐색을 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를 탐색을 해 나가는데, 실제로 이 트리 관점에서 보면 가장 깊은 노드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탐색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디피스 노드부터 탐색을 해 나간다라는 건 이 트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깊은 노드의 의미가 아니라 오픈 리스트에 들어있는 노드들 중에 가장 깊은 노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리라고 본다면, 여기다 이제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드에다 여기에다 번호도 쓰도록 하죠. 1, 2, 3, 4, 5, 6. 자, 번호를 쓸게요. 이렇게 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깊이 우선 탐색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깊은 노드부터 탐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픈 리스트는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이제 리포 구조를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리포 구조가 이렇게 Q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Q, 이런 원통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구니? 바켓스라 그러면 안 되죠. 바스켓 같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노드를 먼저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1번 노드 이제 시작 노드니까 1번 노드를 집어넣고요. 1번 노드를 빼요. 빼면 여기 이제 1번 노드에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가 쌓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깊은 노드는 다 얘도 뎁스가 2고 얘도 2고 얘도 2잖아요. 그죠? 다 뎁스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장 맨 위에 있는 깊은 노드를 하나 꺼내는 거거든요. 얘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2는 방문을 했어요. 2에서 더 확장될 노드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깊은 노드를 꺼내는 거예요.
얘하고 둘 다 똑같이 깊이는 2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바로 맨 위에 있으니까 3번을 꺼냅니다. 3번을 꺼내면 3번은 이제 5번, 6번으로 확장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6번,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네는 깊이가 이제 3이죠. 여기서 보면 가장 깊은 노드는 요거 두 개예요. 뎁스가 3으로 되어 있는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있는 5번을 꺼내고 5번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6번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 여기까지 확장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4번 남았으니까 4번 꺼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깊이 우선 탐색에서 디피스트 노드를 꺼낸다라는 건 디피스트 노드부터 탐색을 해 나간다는 건 결국 이 오픈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혹은 프론티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노드들 중에 가장 뎁스가 깊은 애들부터 꺼내서 탐색을 해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바이너리 트리 왜 교대역 예시와 같이 3개 이상의 차일드 노드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거 한 줄만 이제 캡처를 해서 그런데 뒤에 또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어요. 실제 이런 노드들이 3개 이상의 차일드 노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은지. 근데 여기서 아마 바이너리 트리라는 거는 일종의 자료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너리 트리가 실제로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서의 바이너리 트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자료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사실 이런 자료 구조의 관점이 아니라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문제들을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는 이제 서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서치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트리 구조들은 사실은 3개 이상 훨씬 더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봐도 우리가 지하철역을 가지고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장 빠른 경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이런 트리 구조, 그래프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바이너리 트리, 자료 구조 관점에서의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수업이다 보니까 좀 짧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마도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이제 3주차 강의가 조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빡빡했을 겁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 27분 정도 됐거든요. 27분을 조금 한 몇 초 정도 넘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18시 50분부터 20시 20분까지니까 시간상으로는 90분이에요. 1시간 30분이죠. 그러니까 이 1시간 30분보다 짧은 시간이긴 해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1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시간이 오버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으면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에 짧으면 한 반? 혹은 많이 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좀 진도를 많이 나간 케이스기는 해요.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을 좀 빡빡하게 한 이유는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과한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빡빡하지만 강의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한 거고요. 뭐 부족함을 어떻게든 이제 메꿔 보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빡빡하긴 합니다. 강의 시간은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거긴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본적인 생각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비록 온라인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이 생소하기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건데, 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수업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질문들은 한 이 정도였고요. 앞으로도 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온 질문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이렇게 따로 녹화를 해서 좀 영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